는 아이의 문제가 사실은 아이 하나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애 강의를 예전에 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강의를 시작을 했더니 애가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인데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강의가 시작하면 자거나 아니면 강의가 끝나고 자거나 뭐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자지 말라고 가요를 틀어줬습니다. 이게 한 4년 전인가 5년 전 일이에요. 가요를 딱 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가요를 딱 틀어주니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그룹 노래에 맞춰서 이 여자애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계속 자기를 머리는 되게 아팠죠. 우리 다 같은 생각 했을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춤을 추고 있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춤 되게 잘 춘다. 우리 선생님들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하세요? 춤이나 추지 말고 빨리 들어가 라든지 아니면 그냥 냅두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잠을 자는 애가 음악을 틀어주니 춤을 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예요? 문제아예요. 그냥 문제아예요. 그래서 상대하지 않거나 궁금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춤 되게 잘 춘다. 야, 너 그거 연습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 돈 벌어요. 춤추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는데? 그랬더니요. 그 지역에 있는 댄스팀에 들어가서 월 180만 원을 받는답니다. 엄청 돈을 많이 받죠. 월 180만 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맨날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춤 연습을 하느라 자기는 학교에 와서 자야 된대요. 야, 너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해야지 학교에서 자면 어떡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저희 아빠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돈 벌어야 돼요. 얘는요, 아버지가 편찮으시고요, 엄마는 안 계시고요, 가정은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얘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중에 춤을 추면 자기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춤을 추면서 돈을 벌면 그 나이 또래에서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야, 180만 원 돈을 벌면 너 그거 갖고 뭐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활비 얼마 드리고요, 용돈 제가 얼마 써요. 얘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우리 학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얘 분명히 문제하거든요. 근데 사회 좀 넓은 관점으로 보면 왜 문제아라고 치부해서 무시할 만한 아이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보는 그 관점에서 너무 우리 관점으로만 해석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 노력은 다 하셨겠지만 그런 아이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가만 보면 이 가정 내의 문제 아니면 자기의 트라우마, 자기의 상처들이 그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싸우는 것도 보면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이 말 한마디 하는데 발끈하는 경우 있죠. 보통 이 발끈하는 경우는 분노 조절에서 그 사람의 트라우마나 상처나 아니면 그 사람의 과거의 문제에서 뭔가 드러나거나 가치관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훼손되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 스스로 이해하면 좋은데 아이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애들은 아직 어려요. 애들은 아직 어리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알아요, 몰라요? 화가 났을 때 자기 탐색을 충분히 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난 건 얘가 내 가치관을 건드려서야, 아니면 얘가 내 트라우마를 건드려서야, 얘가 내 상처를 건드려서야 라고 명확하게 아시는 분 있을까요? 성인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거나 1대1 상담을 요청을 해서 저 꼭 이거 분노조절 상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자기가 화가 난 원인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다 자기 안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데 학교 내에서는 그 다른 누군가의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면 우리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간 그 정도로 많지 않죠.
바쁘죠? 서류 할 거 많죠? 수업 많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업무량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아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하나하나를 알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하나하나를 알게 됐을 때 이 아이가 내 편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실은 내 편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 갈등 상황에서만큼은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발끈하고 있는지를 아이 스스로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감정을 읽어주는 문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명료화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문제들은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갈등 개입은 반드시 교사가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최악의 갈등 해결은 사실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둘이 너 얘한테 화해, 저기 사과해, 너 얘한테 사과해. 사실 안 먹히죠. 애들 다 거의 키도 크고요. 애들 등치도 크고요. 그래 거의 성인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문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심리학은 되게 재미있는 걸 알려줘요. 내 자녀를 키우는 문제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문제가 동일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이들 다 키워보셨나요 혹시? 아직 안 키워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오빠나 동생하고 싸운 경우 있으셨죠? 엄마 앞에서 막 싸우면 엄마가 막 불러요. 야 너 이리 와. 야 너 이리 와. 불러가지고 얘기해봐.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니? 막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너한테 사과하고 너는 너한테 사과해. 화했어? 악수해. 안아줘. 뽀뽀해. 방에 들어가. 3살, 4살짜리 아이한테 그거 하시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풀리죠? 원래 육아에서도요. 아이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하나만 불러야 돼요. 하나만 불러야 돼요. 요것도 학교에서 갈등 개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만 불러야 돼요. 일단 하나를 불러서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돼요. 교무실 선생님들 다 있는 데서 선생님은 앉아있고 얘 하나 서있고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는 건요. 대화하자는 게 아니죠. 혼내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느끼기에. 선생님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대화를 할 때도요. 눈높이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나는 이렇게 돌려서 내 할 일 하면서 얘기해봐.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고 이 아이의 얘기가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1대1 장소로 데리고 가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무슨 일이야?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얘기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혼날까봐. 그리고 또 선생님하고 안 친하니까. 그쵸? 딱 하나예요. 저는 이 학교 내에서 갈등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갈등이 뭐냐면 학부모가 교사를 믿지 못해요. 그쵸? 선생님이 만나자고 하면 분명히 선물을 준비해야 될 거야. 그런 생각 학부모들이 하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들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봉투 얼마짜리 준비해야 되지? 이 고민부터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일부 몇 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럼 꼭 준비를 하려고 하신 분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이것도 누가 풀어야 되냐면 선생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제가 이 아이를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저 믿고 맡겨주세요. 제가 이 아이를 혼내면요. 이 아이 잘 되라고 혼내는 거고요. 학교에는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시고, 설득해주셔야 돼요. 학부모들한테. 근데 사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자꾸 오해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 우리가 학기 초에 사실 겪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 안 되는 엄마들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 안 되는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은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의 엄마들은요, 설득하면 내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가지고 진짜 맞아 의심해요. 말은 믿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엄마들도요, 선생님 믿고 맡겨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입학을 하고 나서요, 부산에 갔었습니다. 이 친구가 부산에서 선생님 만나면서 우리 선생님 너무 좋은 분이래요. 입학시키고 나서 우리 선생님은 정말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나는 참 이 아이를 여기라 보낸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해. 이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이 친구가 학기 중에 이사를 딱 오고 나서 나이가 되게 많으신 이제 선생님을 한 분을 만났대요. 근데 이분이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자고 하는데, 우리 그 친구가 시영이가, 우리 시영이가 너무 애들을 괴롭혀서 정말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일단 선물하고요, 명품 지갑하고요, 케이크하고요, 케이크에다 돈 30만 원 넣어가지고 갔대요.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엄마들이 대부분 준비하고 갑니다. 왜 마음의 준비를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고 갔대요. 가가지고 선물을 딱 드리고, 드릴 때 느낌이 있어요. 거절하시는 분이 있고요,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거절하시면 다시는 선물 들고 안 찾아갑니다. 죄송한데 저희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어머님.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그 아이하고 맛있게 드시고요. 그 다음부터 찾아오실 때는 꼭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다음에 가져오면 정말 화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 안 가져옵니다. 이걸 딱 드렸더니 받으시더래요, 조용히.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애 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 시영이 어머님, 시영이가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험들을 애 엄마들은요, 학기가 바뀔 때마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오해들이 쌓이면요, 이 주도권을 가져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제가 아이들 잘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저한테 잘 맡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고민을 좀 제가 가장 많이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도요, 선생님한테 믿고 맡겨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내가 이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애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애들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근데요, 내가 얘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럼 그것 또한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애정이 있는지 하고 없는지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이들의 태도가.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얼마나 이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네 편이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요, 아이들의 정말 엉클어져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정리를 해주려면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둘이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아이 자체를 이뻐하는 마음에서 대화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앉아있어. 아우, 또 왜, 어쩌다가 싸웠어?
싸우기 전에 좀 한 번 좀 생각하지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농담하잖아요. 그러면 아이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하고 안 친하잖아요. 얘기 안 합니다. 꾹 다물어요. 왜? 내가 얘기한 게 언제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불이익이 될지 모르니까. 애들한테는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징계 안 줄 테니까 얘기해. 둘이 화해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징계 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믿어요. 소문 다 나요. 애들 사이에서 정말 0.1초 만에 다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들하고 지키기로 한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